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번 2박 3일로 다녀온 도쿄 여행 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새벽 1시 17분이 넘어가는 현재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여행의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이볼과 같은 주류 메뉴 그리고 주전 메뉴들을 경험하고자 도쿄를 방문을 하였고요. 비즈니스 트립 아니면은 미식 여행 어떤 그 경계에 있는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도쿄 방문해서 컨텐츠 몇 개 뽑아보고자 이렇게 짐벌이랑 미니 삼각대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었는데요. 나리타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도쿄 시내로 향하는 길부터 영상을 찍고 나름 무역 넘치게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박 3일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해외여행을 이번처럼 짧게 2박 3일 동안 한 것이 처음이었고요. 미식 체험을 여행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목적 그 자체로 한 것도 처음이었는데요. 지난번 베트남 여행처럼 영상 컨텐츠를 이렇게 여러 번 뽑기에 현실적인 여건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출발하는 날 고작 10여 분 정도 자고 출발을 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고요. 첫날부터 하이볼을 마셔대니까 알딸딸하고 그러다 보니 뭐 카메라를 켤 새가 없이 시간이 훅 지나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제 자신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최대한 여러분들께 여행 팁을 드리는 영상을 찍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여행 준비편과 일본 현지편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 예정입니다. 두 영상 모두 보셔도 좋고 아니면 필요한 한 가지 영상만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행 항공권을 구입하시면 분명 비지트 재팬 앱에 들어가서 정보를 등록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영문 백신 접종 확인서를 첨부를 하셔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을 하셔야 하고 또 일본 내 거주지 같은 부가 정보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본 입국 수속하실 때 웹에 있는 QR코드를 보여줌으로써 일본 입국 수속을 더욱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일본으로 그대로 출국할 경우에는 종이로 된 영문 백신 접종 확인서를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일본 현지 공항에서 부가 정보를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입국 수속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국 전에 반드시 비지트 재팬 앱에 들어가셔서 영문 백신 접종 확인서를 첨부를 하시고 기타 부가 정보를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백신 접종 확인서의 경우 정부24 사이트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특히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 8시 10분에 공항에 도착해야 했기에 아침 6시까지는 공항에 도착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카카오티로 택시 잡아 타고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리무진 버스 타면은 만 얼마 나올 거리인데 택시 타니까 요금이 46,500원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공항 가실 때 리무진 버스 이용하실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서 항공편이 늘고 이렇게 증편되고 있지만 공항 리무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배차 간격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버스 좌석 이용 가능한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6012번 버스 같은 경우에 제가 기다리던 월드컵 10단지 정거장이 마지막 정거장이었는데요. 아마 그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가 다 찼던 것 같아요. 따라서 좌석을 선점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급적이면 그 버스 노선에서 가급적이면 그 출발점과 가까운 그 정거장에서 자리를 선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 왕복 항공권은 인터파크에서 407,3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스케줄을 보자면은 2월 5일 일요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8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나리타 공항 3터미널 현지 시간 10시 35분에 도착하는 제주항공 1102편을 이용을 했고요. 비행시간은 총 2시간 20분이었습니다. 오는 날인 2월 7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 나리타 공항 3터미널에서 오전 11시 35분에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오후 2시 30분에 도착하는 제주항공 1101편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비행시간은 출발할 때보다 35분이 더 소요된 2시간 55분이 걸렸습니다. 항공편은 김포 하네다 노선도 있습니다. 김포든 하네다든 각각 서울과 도쿄에 근접한 공항인데요. 김포 하네다 노선이 인천 나리타 노선보다 항공 요금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공항과 도심 간 그 이동 시간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김포 하네다 노선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도심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제가 호텔을 잡은 신주쿠 쪽으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 스카이라이너를 타다가 중간에 한번 철도를 갈아타야 합니다. 갈아탈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방법이 바로 공항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저는 KK데이에서 왕복 리무진 버스 티켓을 42,276원에 예매를 하였습니다. 클룩에서도 왕복 리무진 버스 티켓 예약이 가능하긴 한데 KK데이보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긴 해야 합니다. 이 리무진 버스 티켓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공항으로 되돌아올 때입니다. 공항에서는 도심으로 가는 버스 티켓만 발급해주고 되돌아오는 티켓은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티켓은 도심에서 발급해야 되는데 여행하느라 자칫 깜빡해가지고 발급하지 못하면은 리무진 버스를 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에 도착했을 때 바로 티켓을 발급하거나 아니면은 최소 하루 전 공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에는 티켓 부스를 찾아서 티켓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KK데이에서 나리타 공항 리무진 버스뿐만 아니라 도쿄 메트로 48시간 무제한 승차권도 예약을 했는데요. 가격은 11,273원입니다. 리무진 버스 티켓과 마찬가지로 클룩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 가능합니다. 호텔은 제 친구가 추천해준 니시테치인 신주쿠를 예약하였습니다. 3성급 호텔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호텔의 경우 신주쿠 번화가 그리고 술집이 모여있는 골목, 오모이데 요코초, 한인타운 시노쿠보랑 근접하여 위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장점도 가진 호텔입니다. 친구가 추천해줘서 호텔스닷컴, 네이버, 인터파크 모두 다 검색을 해봤는데요. 호텔이 아예 검색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텔이 제가 가는 시기에 다 찼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킹닷컴에서는 검색이 되고 거기서는 호텔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글룸 2박 예약하는데 23,328엔, 그러니까 오늘자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은 우리나라 돈 약 225,785원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도쿄 여행 가시는 분들 호텔 예약 리스트에 넣어도 충분히 괜찮은 호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략 4년 만에 해외로 나가는 거라서 로밍을 해 나가야 되나 아니면 현지 심카드를 사야 되나 아니면 에그를 대여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KT 에그를 2박 3일 동안 9,900원을 주고 이용을 하였습니다. 현지 도착하면 자동 로밍이 되는데요.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빠른 인터넷 사용을 원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KT 에그를 대여를 해서 나갔습니다. 여기 꿀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20V 사용하고 일본은 이제 110V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여행 갈 때는 돼지코가 필요하잖아요. 이 에그 빌릴 때 그 원하는 돼지코 개수만큼 말씀하시면은 그 원하는 만큼 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돼지코 에그 충전용 1개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충전용 1개 이렇게 해서 2개 빌려달라고 하니까 2개 그렇게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2개만 가져가도 웬만한 가전제품 충전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에그 빌려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돼지코 사시지 말고 그 원하는 개수만큼 이렇게 빌려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행 통해서 파파고 앱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을 했습니다. 이번처럼 번역기의 효과를 톡톡히 본 여행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지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는 파파고 앱을 이용해서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일본말을 못해도 현지 친구를 사귀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교와 이 겐키 데스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완벽한 일본 발음이 아님에도 그 뜻을 무리 없이 번역해줍니다. 그리고 파파고 앱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읽기 어려운 문자를 사진으로 찍으면 우리말로 번역한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완전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번역된 우리말에 지레짐작과 추측을 조금만 더하면 의미를 대강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앱 꼭 설치해서 가세요. 자, 이 정도까지만 잘 준비를 하셔도 여행의 반은 끝내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해보니까 대만과 마찬가지로 여행 난이도로 따지자면 하에 속하는 곳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만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도 일본 여행 술술 잘 굴러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2박 3일 일본 도쿄 여행 도쿄 현지편에서 도쿄 여행 꿀팁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